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제가 사실은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동안 목소리가 좀 돌아오면 다시 녹화해야지 하고 조금만 쉬다 올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오늘부터는 자수를 할 거고요. 자, 자수. 자수는 방위상 어디에 있나요? 자, 이렇게 사각형의 방위도가 있다고 하면 이쪽이 수의 자리, 이쪽이 목의 자리, 화의 자리, 금의 자리. 그랬을 때 자수는 해자축 가운데 왕지의 자리니까 수의 가운데쯤 위치해 있겠죠. 옆에 해수, 축토, 그리고 임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방위표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자수부터 이제 지지를 하나씩 격파해 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시나요? 제가 뭘 그렸을까요? 점, 돌, 동그라미, 원. 자수라는 건 물론 여러분이 가장 친근하게 잘 알고 계시는 12지신 각 동물들을 대입하면 쥐예요. 그쵸? 쥐. 근데 쥐냐, 호랑이냐, 돼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자수라는 글자를 물상적으로 치환했을 때 어떤 자연적 물상에 가장 가까우냐를 대입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자수를 실제 통변에 써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수라고 해서 다 같은 수라면 굳이 글자가 다를 필요가 없겠죠. 해수와 자수의 차이는 천간으로 치면 임수와 개수의 차이처럼 다른 수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지에 해수가 있는가 자수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속성, 이 사람의 성격이 매우 달라지고 이 사람이 수를 쓰는 방식이 매우 달라지게 되고 분위기도 매우 달라지게 되겠죠. 우선 이 자수를 물상으로 치환했을 때 무엇이냐? 보셨나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얘는 씨앗입니다. 씨앗이라는 건 뭔가요? 극도로 압축된 부피의 외피 안에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를 품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딱딱하고 메마르고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 품고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크고 폭발적이고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축소된 세계 같은 거죠. 하나의 생명을 하나의 우주에 비유할 수 있다면 씨앗은 사실 하나의 우주를 요만한 점으로 압축시켜 놓은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자수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 자수는 극도로 압축된 음의 세계. 음은 수축하잖아요. 양이 팽창한다면 음은 수축하는데 해수가 그 수축하는 에너지의 과정에 있는 글자라면 자수는 이미 그 정점의 가운데에서 완전히 응축돼서 점이 돼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자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와 비교를 하면 해수는 겉에서 봤을 때 수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계속 물이 모여들고 있는 상태에 동적인 에너지라면 자수는 수가 흐르거나 넘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젤리처럼 꾸덕꾸덕 굳어져서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해수를 일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동적인 사람이고요. 자수를 일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정적인 사람이에요. 개해일주와 임자일주를 비교하면 둘 다 수라는 에너지의 간여지동이지만 개해의 성격과 임자의 성격은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수는 똑같이 음적이고 생각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둘 다 혼자서 생각하는 거 좋아하겠지만 개해는 혼자 생각하더라도 여기저기 막 어딜 다니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면 임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골방에 앉아서 자기만의 정신적 에너지의 성을 쌓아가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일 수 있죠. 조금 더 은밀하고 조금 더 집요하고 조금 더 몰입도가 높고 조금 더 견고한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개해는 겉에서 보면 그 움직임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밝고 화사한 사람은 아닌데
그 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밖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자수는, 임자일주는 겉에서 보면 저 사람이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앞에 앉아 있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보여지지 않는 경우로 나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수의 특징을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같이 한번 봅시다. 물상적으로는 씨앗, 종자, 수가 가장 응축된 상태, 해수가 모이면 자수가 되겠죠. 시간적으로는 밤 1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 사이를 자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시에 태어난 분들의 사주 간명을 할 때 야자시를 써서 자수를 12시 전과 후로 둘로 쪼개서 보시는 분들이 있죠. 뭐 이제 제가 그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를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공부한 분들마다의 각자의 기준과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굳이 야자시를 적용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시간을 보는 방식을 서양식으로 굳이 끼워 맞춰서까지 글자를 변형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밤 12시 전이든 후든 글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냥 밤 1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까지는 하나의 자수에 대입해서 본다. 라는 입장입니다. 저에게 상담받고 싶으신 자시생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야자시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계절로는 겨울이죠. 해, 자, 축 모두 겨울의 계절에 있는 글자들이고 해수가 11월에서 12월 초까지의 초겨울이라면 자수는 12월에서 1월 초까지의 완연한 겨울의 계절입니다. 겨울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고 방위는 북쪽, 이제 다들 아시죠? 수는 북쪽, 목은 동쪽, 화는 남쪽, 금은 서쪽. 이 방위 정도는 다들 입력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방위표를 상기해 봤을 때 해수는 방금 전까지 금의 계절에서 막 넘어온 수다 보니까 금의 방위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금은 서쪽이고 수는 북쪽이니까 같은 북쪽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방위를 나누자면 서북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수는 정방향이 되는 북쪽이라고 할 수 있고 축토는 목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글자이기 때문에 동북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지신 쥐, 방합은 뭐냐면 그때 방합, 삼합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방향 안에 있는 그 방위 안에 식구들, 그래서 수의 방위는 북쪽이니까 북쪽의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으면 해자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해자축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들은 합을 한다. 특히 기준은 자수가 되죠. 말씀드렸듯이 자수 왕지를 기준으로 해수라는 생지가 앞에서 와서 붙고 축토라는 고지가 뒤에서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삼합이든 방합이든 항상 중간에 있는 왕지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삼합 바로 나오죠. 삼합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하진 않았는데 삼합은 뭐냐면 세 방향을 통합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다시 사각형이 나옵니다. 자수의 삼합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금으로 시작해서 수의 정점에 있는 자수에 와서 붙고 이 자수는 진토라는 수의 고지, 수를 저장하고 갈무리하는 진토라는 고지에 가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재밌는 건 이 글자들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온 글자들이에요. 자수는 수의 왕지이고 진토는 목국에 있는 고지이잖아요.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삼합이라는 것은 목적성을 띤 만남이에요.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모임이 아니라 방합 같은 경우에는 쭈루룩 붙어있는 가족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도 맨날 만나서 떠들고 서로 네 집 내 집 할 거 없이 들락날락 하는 관계, 가족적 관계이고 삼합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야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사주 공부라는 목적 없이는 지금 제 강의를 보고 있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강의를 보고 있다는 거는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삼합적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관계, 이를 총칭하면 사회적 관계가 되겠죠. 굳이 뭐 너가 인간적으로 좋아서 네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너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너가 내 회사 동료라서 너가 내 상사라서 당신이 내 선생님이라서 너가 나의 학생이라서 이렇게 만나는 관계를 삼합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멀어도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없어진다. 만나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제가 더 이상 강의를 업로드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독자들은 하나씩 구독 취소를 하고 떨어져 나가겠죠.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 삼합은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합의 에너지라고 볼 수 없죠.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삼합 방합이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수를 정리하면 겨울의 에너지고요. 한밤중이죠. 이미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분들을 제외하면 보통은 꿈꾸고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이성적 사고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수렴하고 가공하는 시간, 잔상의 시간, 이미지화 되는 시간, 그런 조금은 환상적이고 몽상적이고 현실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는 이런 시간의 정서와 감수성을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 활동성은 낮고 정신적 활동성은 왕성하다. 자수를 일지로 두고 있는 분들은 신체적 활동보다는 정신적 활동이 조금 더 왕성해져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비밀스럽고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그쵸? 뭐 그냥 쉽게는 밤 1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 사이의 그 시간성만 생각을 해도 이런 특징들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냉철하고 냉정하다. 이거는 이제 같은 수의 입장에서 해수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해수는 수량이 많고 굉장히 습도가 높고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쓸려왔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움직이는 역동적인 기운이죠. 그런 반면에 자수는 멈춰있는 시간, 딱딱한 외피를 입고 그 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정신의 세계, 그걸 자수라고 한다면 해수에 비해서 굉장히 고립돼 있고 개인적인 영역이면서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자수는 다른 사람을 쉽게 이 자기만의 비밀의 방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지표와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 안에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외부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 차단한다, 배타적이다 하는 의미에서 냉철하고 냉정하다고 볼 수 있고, 해수 같은 경우는 유동적이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에너지예요. 이 정보, 저 정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개해 일주거든요. 그래서 제 사주는 굉장히 습도가 높고 고정돼 있지 않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뭔가 이렇게 딱 집중되는 에너지가 있고 뭔가 잘 타협되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큰일을 해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잡생각도 많고 마음도 계속 바뀌고 답답하면 후루룩 떠나야 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리고 이 사람 말도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자수에 비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낙천적이고 여유 있고 적극적이고 뭐 생활력도 자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편이겠죠. 해수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생활력이 없어요. 자수는 순발력이 있고 눈치가 있고 직관적입니다. 일단 이 모든 게 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수라는 건 큰 흐름에서 보자면 겪을 걸 모두 겪고 봄, 여름, 가을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경험치와 지식들이 견고하게 나만의 스타일로 소화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적이고 사실 지혜롭고 뭔가 이미 다 알았다, 이미 다 깨달았다 하는 지점이 있는
글자예요. 생애 주기로 봐서도 수 자체가 노년기이기도 하고 이미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깨닫고 배운 것들을 반추해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수는 이미 자신감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왕지 자체가 자오묘유 모든 왕지 자체가 도화살이죠. 도화살이라는 거는 이미 나 자체로 완성돼 있고 완전하다는 자신감, 도도함 그런 건데 수 자체가 또 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적으로 고양돼 있겠어요. 그래서 순발력, 눈치, 직관적, 영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영감. 그리고 통찰력을 이용한 창작 활동을 하면 좋다. 사주에 자수와 유금이 같이 있으면 귀문관살이 되거든요. 귀문관살이라는 거는 촉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인 단계를 스킵하고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감각 같은 게 발달한 기운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유귀문은 특히 금생수를 이루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적이고 정적이고 정신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유귀문이 발달한 명들은 글도 잘 쓰고 꼭 글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작업하는 방식의 어떤 창작 활동을 유능하게 해내는 재주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모두가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깨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냥 눈만 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금처럼 이 시간에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보통 술 마시거나 낮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자수가 일지나 시지 정도에 있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잘 보여지지 않는 밤의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수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축토할 건데 이게 12개나 영상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볼 생각이고요. 빨리빨리 12지지를 다 쳐내고 난 다음에 합과 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 천간 지지를 연결하는 방식, 지장간을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로 조금씩 확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갑작스럽게 라방을 켤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구독자가 500분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라방을 열면 그래도 한 5분? 몇 분 정도는 들어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영상에서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 또 평소에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좀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라방 공지 잘 받으실 수 있게 알림 꾹 눌러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더 이상 게으름 피지 않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